안녕하세요. 이호근의 텐텐텐. 까먹으신 것 같은데 살짝. 까먹었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 미국은 선물 옵션 만기일 때문에 변동성이 좀 심했고요. 또 다음 주에 있을 FOMC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아무래도 우리 국내 시장까지도 미칠 것 같습니다. 어떤 점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 FOMC가 열리니까 그걸 앞두고 이제 시장이 그렇게 뭐 자신감 있게 올라가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미국 선물 옵션 만기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변동성이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은 지금은 이제 FOMC까지는 일단 좀 관망 이런 흐름으로 시장을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FOMC에서 우리가 뭐 우려하는 만큼 결과는 아니라 기대 이상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만 힘내시고 당분간 조금 관망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있을 FOMC까지는 좀 관망하는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시장이 환율의 수혜주들도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분위기 같습니다. 펀더멘털과 수급 먼저 보고 갈까요? 네, 먼저 펀더멘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펀더멘탈은 뭐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환율이 계속 이제 워낙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쪽 이제 환율 관련 주들에 대한 어떤 이제 평가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지금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쪽에서 우리가 이제 환율 관련 수혜주 하면 대표적인 게 자동차인데 자동차 말고도 이쪽 의류 관련 이쪽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세실업, 신라홀딩스, 하승 엔터프라이즈 뭐 이런 종목들 지금 이제 펀더멘탈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회사가 이제 만들고 있는 공장들은 대부분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 있다 보니까 그쪽 환율이 더 올라서 이전보다 임금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낮아졌고 미국은 이제 환율이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미국에서 판매는 오히려 더 큰 이익이 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가와 매출의 두 양쌍클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이 의류주들이 상당히 지금 부각이 되는 이런 모습. 아직은 나타나지 않지만 한번 이 부분을 좀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요즘 이제 2차전지 소재주들이 이제 요즘 이제 전기차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도래한 것 같아요. 미국이 IRA법이 이제 통과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기존에 뭐 리튬, 니켈 뭐 이런 그 금속류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그 주변 금속주들까지도 이런 분위기들이 지금 확산된다 그럴까요? 그러면서 이쪽 관련주들도 같이 펀더멘탈이 같이 올라간다. 그러면서 이제 점수도 같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 ST나 조일 알미늄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제 시장에서 서서히 좀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은 이제 수급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쪽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 일단 이제 미국 시장에서 오늘 자동차 업종이 좀 좋았어요. 전체적으로 하락하는데 포드라든가 이제 GM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세 보여줬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도 이제 한몫을 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환율 수혜주 하면 자동차를 빼놓을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약세인 가운데 기관들 쪽에서 자동차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만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부담이 되지만 오히려 이게 이제 수혜가 되는 이러한 업종도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어제죠 WHO의 사무총장이 코로나 종식이 이제 어느 정도 보인다 뭐 이런 얘기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유가도 이제 오늘 또 재차 또 급락이 나왔죠. 그러면서 다시 지금 80불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새롭게 지금 오늘 미국 시장에서는 뭐 이쪽 관련주들이 초강세를 보였고 결국 이제 우리 시장은 아직까지는 이제 이 부분이 크게 부각은 되지 않지만 어차피 이런 분위기라면 지금부터 우리가 리오프닝을 서서히 멀리 보고 접근해 들어가는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신세계나 모드투어, 뭐 호텔신라 이런 쪽으로 기관 수급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 점 보시고요. 아무래도 멀리 보는 포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추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세 쪽에서는 기존에 좀 잘 나갔던 펫배터리나 이런 쪽들이 조금 이제 차익 매물이 되고 나오는 것 같아요. 태양광 쪽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새롭게 이제 떠오르는 쪽은 이제 로봇인 것 같습니다. 로봇 관련주들 네임보, 유일 로보티스, 미라나루테. 일단 로봇 관련주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부분은 일단 내년에 성장성도 있고 수급적으로는 지금 이제 삼성증권에서 로봇 ETF 출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작년에 메타버스 ETF가 나오면서 이쪽 종목들이 한바탕 상승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따라서 이런 로봇 관련 주들의 이런 흐름,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체크해서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전기차가 아까 이제 대사라고 얘기했는데, 이쪽에 가게 되면 이제 경량화가 이제 큰 하도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에코 플라스틱이라든가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이런 종목들이 추세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저희 리뷰 종목들도 알아볼 텐데요. 먼저 로봇주들이 최근에는 좀 동전의 양면성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4분기에 ETF가 또 출시될 예정이잖아요. 앞선 원전 그리고 또 항공우주 ETF가 출시될 때 수급 효과로 인해서 강세를 보인 바 있어서 좀 끌고 갈까 하다 싶다가도 한국의 경우 로봇 수요는 높을 수 있지만 또 글로벌 경쟁력 부분에서는 좀 우위가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거든요. 첫 번째 종목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알아보고 갈게요. 네네. 일단은 이제 경쟁력 있는 회사를 조금 선별하는 게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수급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 수급의 힘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수급이 들어오면 너무 작은 로봇주는 좀 피하는 게 좋고요. 오히려 이런 그 ETF가 들어올 때는 시총이 좀 큰 종목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 종목은 지금 이제 내년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에 이제 또 수급이 뒷받침이 되다 보니까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간에 좀 급등하고 오늘 윗꼬리가 좀 길게 나오고 있고 시황이 약간 이제 흔들리다 보니까 여기서 바로 이제 치고 나가기보다는 오늘 고점이 나온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조정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다시 이제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요번에 이제 조정이 들어올 때 그 타이밍을 신규 진입 타이밍으로 잡으시면 되겠고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에서 한번 팔아주고 다시 이제 눌림목에서 잡는 이런 전략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네이버 노보티스 30% 급등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30%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또 양면성이 존재할 때는 작은 종목보다는 이렇게 확실하고 큰 종목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업도 만나보러 갈게요. 최근에 로봇이 이제는 단순한 작업뿐만 아니라 의료 쪽으로 넘어가서 또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세세한 부분까지 터치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에 일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미래컴퍼니잖아요. 저희 미래컴퍼니 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어요. 미래컴퍼니는 제 이제 관심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 종목은 일단 이제 거래량이나 수급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서 아마 이제 좀 난이도는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은 전체 그 로봇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제 이 수술 쪽인데 이 부분을 담당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회사에 대한 이제 높은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이 지난번 여기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여기서 이제 장대 운봉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어제 들어갈 수 있었던 거고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는 걸 쫓아가기에는 이 종목이 전체적으로 수급이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죠. 그래서 어제 들어갔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어제 이제 저점 다시 지지선 잡아주고 오늘 다시 한번 치고 나가고 있죠. 일단 단기적으로는 여기가 한번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는 뭐 오늘 한번 팔았다가 다시 들어가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긴 호흡에서 이 종목을 접근하신다면 이제 시세 초기라서 조금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어제 매수하고 오늘 바로 이제 10% 올랐는데 역시 이 종목은 어느 정도 제가 이제 관심이 있는 이런 종목이다 보니까 좀 정확하게 좀 맞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하여튼 이 종목 한번 자세히 좀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까지 리뷰를 도와드렸습니다. 하루에도 몇 개씩 쏟아지는 정보들 때문에 정보의 바닷속에서 좀 수용을 잘하면 좋긴 하겠지만 복잡한 순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두 종목으로 압축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볼게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하승 엔터프라이즈입니다. 아디다스 떠오르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강달러에 모두가 울고 있을 때 뒤에서 몰래 또 웃고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킹달러 아무래도 하반기까지도 이어지면서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멀리 장기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은데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두 종목을 제가 소개해드릴 텐데 이 두 종목들이 좀 기업 내용들이 상당히 좋아요. 다만 이제 문제는 이제 단기에 움직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어쨌든 오늘 이 하승엔터는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약간 이제 공급망 문제 때문에 1분기는 좀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동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5월, 6월 달에 이제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면서 이번 2분기 때 실적이 기대치만큼 나왔습니다. 그래서 2분기 때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17% 성장했고요. 매출도 한 48% 성장하면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쪽 의류 OEM 업체들을 우리가 이제 조금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지금 이제 환율이 달러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 회사들의 이제 공장이 있는 저임금을 노리고 공장이 위치해 있는 이쪽 동남아시아 환율이 더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전보다 그 비용이 더 낮아졌고요. 반면에 이제 이 회사들이 이제 파는 미국이나 이런 데는 지금 강달러로 가다 보니까 이전보다 똑같이 팔아도 매출이 더 크게 나오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라면 우리가 지금 이제 아직은 시세 초기라서 이제 이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하승엔터를 선택한 이유는 특히 이제 의류 쪽에서 스포츠 의류 쪽이 지금 상당히 좀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신발이라든가 이런 그래서 이제 스포츠 쪽에 좀 강점을 갖고 있는 하승 엔터프라이즈 선정해 봤고요. 10/10 점수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0 점수를 보시면 펀더멘탈은 한 9점 정도 됩니다. 이 종목은 전체적으로 올해 이제 흑자 전환 나올 거고, 그다음에 내년에 EPS가 한 20%, 후년에 한 33%.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턴 어라운드라고 하는 올해를 작년을 바닥으로 해서 올해부터 이제 상승세가 시작이 되는 이런 흐름이다. 이렇게 추이를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펀더멘탈 점수는 상당히 높습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도 한 10.9 정도 되고요. PR은 지금 한 12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시고 수급도 아주 나쁘진 않습니다. 일단 기간이 최근에 30만 주 정도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다만 이 종목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추세인 것 같아요. 추세 점수가 조금 부진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 매매할 때 조금 답답하다 그럴까요? 예,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 종목의 흐름을 보시면 이제 오랫동안 옆으로 오랫동안 이제 바닥에서 좀 움직였다가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려고 하는 이러한 지금 초입에 있다. 그렇지만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 장기 이평선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매물대도 있고. 그래서 이게 급한 상승보다는 완만하고 꾸준한 상승, 이런 흐름으로 보신다면 지금이 바닥권에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가격 전략은 뭐 지금 급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12,800원에서 13,3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14,500원, 손절가 12,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화색 엔터프라이즈 빠른 수익 내시고 분들께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완만하게 꾸준히 천천히 갖고 가시는 분들께서는 화색 엔터프라이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도 만나보도록 하죠. 네, 두 번째 종목은 코인테크입니다. 네, 코인테크 2차 전지 관련주로도 언급이 되고 있고 자동화 시스템 설비도 하고 있죠. 네, 이 회사가 이제 자동화 공정 쪽에서 상당히 좀
장점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최근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계속 자동화 일 부분 때문에 이 회사가 이제 매출이 지금 막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회사는 이제 우리가 이제 로봇 관련주 쪽으로도 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삼성에서 로봇 ETF가 나오면 아마 코인테크 같은 종목 그래서 일정 부분 수급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그동안은 좀 상당히 퍼가 좀 높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올해 실적이 껑충 올라가면서 지금 올해 실적도 한 PR이 한 28배 정도로 좀 많이 밸류도 좀 하고 무엇보다도 이 회사의 이제 지금 급격한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지금 관련돼서 이 전공정 자동화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미국에 지금 대규모 이 배터리 공장을 계속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코인테크 역시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도 갖고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봇 ETF,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적극적인 설비 투자, 이 두 가지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 점수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은 뭐 이 종목이 지금 그 미래 산업이다 보니까 점수를 좀 높게 줬습니다. 일단 이 종목 보시면 이제 올해 EPS 성장률이 한 100% 되고요. 올해 지금 예상 PR이 지금 한 28배, 내년 되면 16배.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지금 현재 뭐 PR이 좀 높은 거 아닌가 하는데 그만큼 성장성이 높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기 자본이익률이 한 8.3%. 그리고 지금 이 2차 전지 자동 공정 이런 부분들이 시장 중심에 있다는 점에서 펀더멘탈을 그냥 10점 드렸고요. 수급이 근데 이 종목이 조금 아쉽습니다. 수급이 거래량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너무 약하고, 그다음에 기관 수급이 조금 없어요. 외국인 수급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한 달 동안 거의 기관이 한 17,000주 정도? 그러니까 너무 이제 관심 밖에 있는 거죠. 그다음에 외국인도 2.5%에서 2.88. 그러니까 외국인도 그렇게 활발하게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내용에 비해서는 아직 그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ETF가 생기고 그러면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추세는 오늘 상승하면서 오늘 추세 점수가 껑충 올라왔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접근할 때 이제 수급 점수가 약하니까 무리한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게 좋겠고요. 일단 이제 주가는 이 앞에 전고점이 있었는데 이 전고점이 이제 돌파가 된 걸로 보여지고요. 지난번에 여기서 급락이 나왔는데 개파락락하고 바로 갭을 메꾸는 장대 양봉 나왔고, 그러니까 나름 여기서부터는 주가가 어느 정도 관리되는 모습이 나타났고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아쉽다는 거는 기관 외국인 수급이 없다는 점.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그 추세의 불안정성을 좀 유발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추세 현재 흐름이 좋으니까 펀더멘탈도 괜찮고 접근하도록 하겠고요. 가격 전략은 29,100원에서 29,600원, 목표가는 32,000원, 손절가는 28,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펀더멘털 10은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것 같은데 네. 정말 탄탄한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외국인과 기관의 추세 수급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저희 외국인도 이 방송 보잖아요. 네네. 호크를 받으면 또 네.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두 종목 소개를 해드렸고요. 지금까지 이호근의 텐. 텐이었습니다.